하림 2024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어림센 분석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매출은 10.1%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32.4%가 감소했습니다. 재고 회전율은 7.1회전으로 나타나고 PBR은 0.98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및 생물자산, 매출원가 회계, 분식회계 개연성 의구심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9,722억 원을 달성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0.1%가 감소했고요. 재고자산은 12.3%를 감소시켰습니다. 이것은 전체 재고자산입니다. 매출원가가 10.2% 약간 더 떨어졌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9.4% 감소했고요. 판매관리비가 2.1% 증가해서 그 결과 영업이익은 308억 원으로 전년도 492억 원보다 37.4%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4% 떨어졌고 원가 생산성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수르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연간 비성분을 제가 분석을 해서 가공 비율을 33.7%로 산출을 했고 2022년도는 32.6%로 산출을 했습니다. 하림의 분기보고서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재고자산 명세와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스르프 손익분석을 위해 필수 요소를 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두 가지 요소가 분식회계의 보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2023년 비성분 데이터를 기초로 가공비율을 산출했습니다. 2024년 분석을 위해서는 2024년 가공비율을 가정해야 합니다. 합리적 가정을 위해서는 추가로 원재료 가격 추이를 확인했습니다. 하림의 재고자산 변동법인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품과 제공품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으면 WCAI고요. 그리고 상품 매출 원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이게 상품 출고량이니까 여기에는 A 재고자산의 변동에는 상품은 또 포함되지 않는 표준적인 방법은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분석을 어떻게 해내느냐 하는 것을 제가 최근에 전략과 전술이라는 그런 노드를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싱킹 브릿지 타임즈에서 그러면은 제가 해내는 방법을 전략은 가공 비율 가정이라고 해보면은 그것은 스르프 손익의 합리적 어림생이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병행 과정은 원재료 가격 추이를 고려하여 적용할 가공 비율을 정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고 전술은 TIOE 평가 지표 중 인벤토리 회전율을 저는 강조합니다. 전술로. 그리고 왜 이 재고 회전율로 하냐면 원가 회계에서도 재고 회전율은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논리적으로 좀 해서 진행을 했다는 거, 저의 이 사고 논리가 이렇다는 거를 소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를 공시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WCI의 증가맥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요. 분기에는. 그러면은 이 재고자산 전체 160억이 감소한 것을 매출원가 산출을 하는데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 제조 비용을 역으로 산출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을 가정하기 위해서 원재료 가격을 미리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죠.
원재료 가격이 단순 평균, 아니 가중 평균으로 11.8%나 크게 내려갔습니다. 여기에는 그 생계, 육계 단순 평균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료들, 이것도 단순 평균이 있는데 이것을 매입 비중으로 적용해 가지고 하면은 전체적으로는 11.8%가 원재료가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품 가격 추이는 2.8% 내려갔습니다. 이거 평균 가격은 매출액 합계액을 제품별 판매 중량의 합계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하락률보다 적게 가격을 내렸던 얘기는 상대적으로는 판매 가격을 올렸다. 미리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를 적용했느냐?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가공 비율이 35%로 올랐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산으로 총 제조 비용은 매출원가 더하기 기말 제거해서 기초 제거를 빼는데 제가 할 수 없이 전체 제거를 적용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의한 총 제조 비용이 되는데 이 총 제조 비용의 35%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공장 가공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공장 가공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더한 게 운영 경비가 되겠고요. 전체 금액에서 운영 경비를 뺀 금액이 MC 매출원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변동은 재고가 줄었을 때는 비성분에서는 플러스로 표기가 되고, 그래서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을 묶어서 산출해 내는 방식으로 해서 스룹법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림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스룹법 계산서의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320만 원으로서, 5,320억 원으로서 12%가 내려갔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내려간 거로 나오죠. 원재료가가 하락으로 가정한 결과니까. 스루풋 금액상으로 7.7%가 감소했고 스루풋율은 반대로 1.2%가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를 4.6% 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09로서 0.04포인트가 하락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364억 원으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56억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전체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은 배부 기준이 아니라 분배 개념이다. 스루풋은 제품 원가에서 배부된 노무비와 경비를 제거한다는 것을 좀 소개를 하는 그런 거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워킹 코스트 알로케이션 인벤토리 그 재고자산이 매출원가 산출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소개하는 그런 글이고요. 그래서 역산으로 다 풀이해낸 거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비교할 의미가 없고요. 생물자산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현금 흐름표에 소비용 생물자산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17억 원이 나갔는데 BS의 생물자산은 118억 원이 증가했어요. 갭이 102억 원이나 되는데 또 그 현금 흐름표에 생산용 생물자원 생각비, 그러면은 소비용은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게 갭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39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전년도에는 116억이고, 이거로 봐서 생물자산은 감가상각을 안 하고 생산용만 하는데 재무상태표에는 생산용과
그 다음에 소비용이 식별이 되어 있진 않죠. 좀 불투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소까지 찾아서 구분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림셈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 생물 자산의 크기는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하면은 슬퍼 분석에 반영을 하는데 어차피 어림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거는 제외를 했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생산용도 유형자산으로 인식할 게 아니고 재고자산으로 평가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생산용이 이렇게 큰 금액으로 가치를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원가를 늘리고 뭐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비교가 의미가 있겠는데요. 현금 흐름표 상으로 현금이 143억 들어왔는데 재고가 그만큼만 감소해야 되는데 161억 원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재고 자산이 17억, 거의 18억 원이 또 재고가 없어졌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평가 손실이 13억이 됩니다. 그래도 4억 7,700만 원어치는 어딘가 재고가 날라갔다. 전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불투명합니다. 인건비는 연간 2023년 거를 소개를 하면은 평균 연봉이 5,740만 원으로 중견이 아니고 중소기업 수준의 급여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생물자산 상각비 금액의 크기가 크다는 거 4%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원가에 이게 상각비를 크게 넣는다는 얘기죠. 높게 평가했다가. 영향평가지표로서 WCA라고 했지만은 전체 재고 회전율이 되겠습니다. 내려갔고요. 슬픈율은 올라갔습니다. 역방향의 분식회계 개연성을 합니다. 문제는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58.6%인데 50%가 넘으면 사실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채권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좀 관심이 갑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해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이것을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또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확인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반증이 안 된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모순이 있고. 그런데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은 수량으로 또 산출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외부에서는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역을 요약을 해보면은 투명성 검증은 실패합니다. 이게 현실이겠어요. 그리고 판매 가격 상승은 상승했을 것이라고도 상대적으로 인식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뭐가 안 맞아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매출 실적의 71.6%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오늘 판매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라는 단순 확률적 예측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우측은 제조원가 회계와 스루펫 회계의 차이점을 아주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5%, 3분기 누적 실적에 4분기가 25% 남았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1조 2천억 정도 매출을 하게 될 것이고
재료비 기준으로 해도 똑같은 금액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연말 매출액이 1조 2,150억을 한다면은 한 452억 남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연말까지의 재고 회전율 목표는 9.5회전인데 10회전까지 한다면은 매출이 1조 2,784억까지 올려서 더 판매하니까 운영경비도 2.2% 오를 것으로 보고요. 영업이익은 632억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예측도 4분면 매트릭스가 형성되는데 재고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재고 회전율이 상승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내려갔죠. 이익의 증가, 원가 회계보다는 이익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판매액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반대로 재고 회전율이 일반적으로는 상승하는데 하락을 했으면은 재고 회전율이 하락한 경우는 분명 매출 감소율보다 재고 감소율이 더 적게 감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임팩트라는 게 그 미래 가치라고 제가 만드는 건데 이게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가도 떨어지는 게 말하자면은 그 평가상 경영 실적상 주가가 내려가는 거 맞다. 그래서 PBR이 0.98이 됐어요. 2,825원인데 연초에 4,380원이나 했었습니다. 하림지주가 57.37%를 가지고 있고 하림지주는 김흥국 씨가 21.1%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데 외국인이 5% 이하에서 생략할까 하다가 2.59% 가지고 있는데 JP모간이 눈에 띕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